31. 자, 일단 순서대로 하자. 133번. 이런 거 왜? 봐봐. 이런 거 빨리 극복해야지. 자, 지진의 강도 I. 다음, 표준적인 지진의 강도를 S라고 했는데 문제 쭉 읽어보면 S는 그냥 상수 따리지. 그러니까 큰 의미 부여하지 말고. 다음, 또 다른 게 규모 M.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둘 간의 관계식이 규모는 로그 S분의 I다. 이거래. S는 상수니까 그냥 쓰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I랑 M이 몇인지를 주겠지. 그럼 이제 보면 두 지역 A, B가 있는데, 자, A에서 규모가 8.2랑 7.4다. 8.2랑 7.4. 다음, 이때 강도를 I1, I2. 이때 I2분의 I1을 구하시오. 이거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여기랑 여기에서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A에서의 B에서의 식을 만들면, 자, A에서 식은 8.2는 그대로 로그 S분의 I1이다. 다음 B에서는 7.4는 로그 S분의 I2다. 맞지? 자, 여기까지 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예를 잘 봐봐. I1에서 I2를 나누래. 이 얘기잖아. 그럼 I1과 I2가 어딨니? 로그에 진수지. 진수끼리 나누래. 그럼 뭐 하면 되니? 빼면 되잖아.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겠지. 그럼 빼면 좌변은 0.8. 우변은 로그 S분의 I1에서 로그 S분의 I2를 빼면 진수끼리 나누니까 저 모양이 나오잖아. 이렇게 되지. 됐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거기 주어진 표를 봤을 때 로그 몇이 0.8인가를 찾으면 되겠네. 그럼 거기 표에서 로그 몇이 0.8이래? 6.31 보이나? 표에 6.31이 0.8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0.8이 됐을까? 문제에서 표를 보니까 로그 6.31이 0.8이래. 그지? 그러면 우리 지금 구한 게 로그 I2분의 I1이 0.8이라며? 그러니까 얘가 얘네. 그러므로 얘는 6.31이다. 끝. 끝. 보면 쉽잖아. 별거 아니잖아. 그지? 자, 다음 131번. 이거 맞은 사람. 오. 자, 131번 봅시다. A, B는 100보다 다 작은 두 자연수고 A는 B보다 작은 수. 그럼 일단 뭐 이 정도로는 써놓을 수 있겠네. A와 B는 모두 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은 수. 자, 다음 이때 로그 A랑 로그 B랑 이 둘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나 이거 앞에서 했었지. 두 로그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라는 걸 가지고 네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네가 고를 가지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 더하든가 빼든가. 뭐 해야 돼? 더해야지. 방향성이 뭐야 얘들아? 이런 거 줬을 때 너희가 해야 되는 거 방향성이 더하든가 뺐을 때 정수만 남게.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써있는 그대로 더하면 되겠네.
해서 로그 A와 로그 B를 더한 로그 AB가 정수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요 말을 가지고 요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최종 해석은 상용 로그에 어떤 값이 진수가 왔을 때 그 값이 정수가 됐다는 건 AB, 진수인 AB가 뭐야? 10의 거듭제곱꼴이라는 소리지. 맞나? 상용 로그에 진수가 AB인데 걔가 정수가 됐다는 건 진수인 AB가 10의 거듭제곱꼴이라는 얘기. 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AB가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건 알아냈어. 근데 10의 거듭제곱은 무지하게 많잖아? 그래서 그때 요거를 쓰겠지. A와 B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A와 B를 곱한 AB의 범위도 자연스럽게 정해지겠네. 즉 AB가 될 수 있는 수는 10, 100, 1000 이렇게 되겠다. 요 세 가지 수만 가능.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다 세면 지금 곱해서 10되는 수, 100되는 수, 1000되는 수를 다 세면 문제에서 보기의 개수에 안 맞겠지. 무지하게 많잖아. 근데 왜 이렇게 적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지. 야, 곱해서 10되는 수, 100되는 수, 1000되는 수 합치면 순서상 무지하게 많잖아. 근데 보기를 보니까 끼키야 10개밖에 안 되잖아. 그럼 왜 10개밖에 안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적을까? 그래서 문제 다시 쭉 보니까 지금 요 말에서 뭐가 숨겨져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 앞에서도 했었어. 자, 두 로그의 소수 부분이 합이 1이다 였지. 근데 이걸 보고 우리는 요렇게 풀어낸 거잖아. 그러면 요거 실제로는 이 말이 얘를 완벽하게 표현한다라고 할 수 없다.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 두 로그의 합이 정수가 나온다는 건 사실 그냥 얘도 단순 정수면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가 10이야. 쉬운 걸로 예를 들어줄게. A가 10이고 B가 100이야. 그래도 요건 성립하잖아. 하지만 요건 성립 안 하지. 왜? 얘도 0, 얘도 0이니까 소수 부분이. 우리 앞에서 했었어. 그지? 그래서 요 말을 보고 요렇게 푸는 건 맞는데 만약에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어디 보면 되냐면 이거 어디서 했냐면 같은 페이지구나. 128번 그 옆에 128번 필기해 놓은 거 보면 보일 거야. 두 로그를 더해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를 가지고 그러면 두 로그 값의 합이 정수네 라고 푸는 건 맞는데 근데 요게 100% 이거를 표현한다라고는 할 수 없다. 오케이? 여기 안에는 두 로그의 합이 정수가 나온다 알았으니까 진짜로 소수 부분이 있어서 걔네들을 더한 게 정수가 된다도 표현되지만 두 로그의 소수 부분이 없을 때도 표현된단 말이지. 그래서 결론 문제에서 요걸 맞춰야 되잖아. 그러려면 소수 부분이 있어야지. 만약에 얘가 소수 부분이 없어 그럼 얘도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더해서 정수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맞추려면 A와 B는 이런 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아니라 0이지. 이해됐니? 이해돼?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뭐다? A와 B 이 얘네들 단독으로는 절대로 10의 거듭제곱꼴이면 안 돼. 곱해서만 10의 거듭제곱이어야 돼. 오늘 할인 못 온댔나?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요게 말이 되지. 보기에서 몇 개 없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A, B는 곱해서 10의 거듭제곱은 되는데 단독으로는 10의 거듭제곱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찾아보면 첫 번째 곱이 10일 때 순서성 뭐 있니? 2, 5. A가 B보다 작아야 되니까
2, 5 밖에 없겠다. 다음 두 번째 곱이 100일 때 2, 50 4, 25 5, 20 이거 말고 더 있나? 없지? 다음 세 번째 A, B가 1000일 때 근데 A와 B는 단독으로 100을 넘어서도 안 돼. 그러니까 A가 일단 이 상태에선 A가 한 자리 쓸 수는 없지. A가 10일 때 B가 100이니까. 그럼 여기서 10보다 큰 수에서 곱해서 100, 1000 되는 수 찾아보면 20이랑 50 그리고 25랑 4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총 6개. 자, 29번.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다. 그럼 얘는 뭐 3점 몇이란 얘기 또는 좀 이제 배운 거 쓰면 로그 x는 3 더하기 소수 부분인 알파꼴 뭐가 됐든. 자, 다음 이때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5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돼 있네. 이제 그러면 요 말을 보고 해석해서 네가 할 일은 뭐야? 그치, 빼면 정수다. 자, 근데 얘는 2로그 x, 얘는 5로그 x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쪽이 좀 더 이쁘겠지. 그래서 바로 뺄게. 3로그 x가 정수다. 괜찮을까? 자, 그럼 3로그 x가 정수랬으니까 문제에서 준 요 로그 x가 3점 몇이다를 가지고 범위로 잡아주자. 자, 그러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랬으니까 로그 x가 3 이상 4 미만이라고 할 수 있겠지. 3점 몇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3로그 x의 범위는 30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됐다. 그러면 3로그 x가 될 수 있는 수는 3개네. 9, 10, 11. 그러면 나눠서 해야지. 그걸 만족시키는 x를 다 곱하시오. 자, 그러면 1번 첫 번째 3로그 x가 9일 때. 두 번째 3로그 x가 10일 때. 마지막 3로그 x가 11일 때. 이렇게 나누자. 그럼 이거 만족시키는 x값 구하면 되네. 자, 그러면 이거는 로그 x가 3이라는 거고, 자, 요거는 아까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다르게 얘네 둘의 소수 부분이 같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둘 다 0이어도 되고 둘 다 0.1이어도 되고 0.2여도 되고 0.9여도 되는 거지. 다 돼. 다 되니까 결격사유 딱히 없겠지. 고민할 게 없겠다. 그냥 같으면 돼. 이것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잖아. 다른 거 없지. 그래서 요것만 바로 해석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이때 x는 10의 세제곱. 다음 요거 끝났지 이제? 로그 x가 3분의 10이니까 여기서의 x는 10의 3분의 10제곱. 여기서 로그 x가 3분의 11이니까 x는 10의 3분의 11제곱. 뭐하래? 다 곱하래. 곱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 3분의 20이니까 7. 정답 10의 10제곱. 3번. 이제 됐어? 또 질문? 24? 34.
34번. 이거 일부러 너희는 안 풀어줬는데 해보자. 왜? 이거 뭐 다 별거 아니잖아, 이거. 자, 134번. 또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쁘게 표로 만들어주자. 자, 충전된 전화량. 지금 문제 쪽을 읽어보면 이런 거지. 원래 축전지에 원래 전화량이 있었는데 걔를 Q0. 자, 거기에다가 전구를 T초 동안 연결을 했어. 그럼 전기가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남은 전화량이 QT다. 원래 이만큼 전기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만큼 전기가 있었는데 이만큼 전구를 틀어놨더니 남은 전기가 이만큼 남았다. 이거지, 쉽게 말하자면. 자, 이때 얘네들 간의 관계식이 로그 QT 마이너스 로그 Q0는 KT다. 어떤 식이 있대. 그런 거 치고. 자, 그럼 이제 각각 케이스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Q0가 있었는데 A초만큼 전기를 틀었더니 남아있는 전화량이 3분의 1 Q0가 됐대.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똑같이 원래 Q0가 있었는데 전구를 B초 동안 틀어놨더니 남아있는 전하량이 10분의 1 Q0가 나왔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줬고,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케이스가 원래 Q0가 있었는데 전기를 EA 플러스 B초 동안 틀어놨대. 그때 전하량이 P분의 1 Q0가 나왔다. P를 구하시오. 이거지. 써있는 그대로 한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문제에서 준 식에다가 대입해서 케이스별로 만들어 보자. 자, 첫 번째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로그 QT가 이렇게 바뀐 거지. 로그 3분의 1 Q0 마이너스 로그 Q0는 T가 A니까 AK. 이렇게 됐지. 야, 근데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계산하면 Q0만 날라가겠지? 나누니까. 그럼 여기서 최종 나오는 관계식이 로그 3분의 1이 AK다. 풀만 없지. 다음, 똑같지? 로그 10분의 1 Q0 마이너스 로그 Q0는 BK다. 그럼 얘도 계산해주면 남는 게 로그 10분의 1은 BK다. 그래서 마지막 로그 P분의 1 Q0 마이너스 로그 Q0는 T자리에 EA 플러스 B가 들어오니까 EA 플러스 BK가 되겠네. 그럼 얘도 똑같이 계산해주면 로그 P분의 1이 전개할게 EAK 플러스 BK 했지? 너무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지? 지금 맞았나 이거? 응. 이제 보이니? BK 대신에 얘 쓰면 되잖아. AK 대신에 얘 쓰면 되잖아. 넣자. 넣으면. 자, AK가 얘인데 걔 2배지. 그럼 얘 2가 이렇게 왔어. 그럼 2를 1로 보내자. 그러면 2AK 대신에 로그 9분의 1 들어오지. 다음 BK 대신에 그대로 쓰면 되겠네. 플러스 로그 10분의 1. 계산되네?
로그 90분의 1. 얘가 얘래. 되지? 이런 건 맞추자. 할 수 있잖아. 들으면 충분히 이해되는 걸. 또 질문? 42번. 또? 41번. 지금 32페이지에서 요 두 개만 하면 되니? 138번. 몇 번? 40번. 38, 40, 41, 42. 오케이. 38번부터 봅시다. 푼 사람들, 38번 푼 사람들, 이거 뭐 쓰니? 응? 예지야, 38번 뭐 써야 돼? 어? 못 풀었어? 그럼 지금 봐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실은 안 돼. 태훈, 뭐라고? 안 해. 얘들아, 앞으로 너희가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그러면 뭐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문제마다 일단 너희 머릿속에는 최소한 2개는 들어가 있어야 돼. 최소한 2개는. 첫 번째가 이차함수. 이차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 그치? 꼭지점 떠올리고 범위 떠올리고 이거. 그리고 두 번째가 산술기야. 요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오는 최대 최소 문제에서 쓰는 것들이란 말이야. 거의 대부분이 얘네 둘이야. 그 외의 것들이 뭐 코시-슈바르츠도 있고 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별의 이런 게 짜잘짜잘한 게 있을 텐데 메인은 얘네 둘이야. 이 둘은 너희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물어봐서 그럼 얘네 둘 중에 맞는 게 있나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나 먼저 확인하고 했을 때 안 되면 그때서야 다른 거 뭐가 있지?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지금 38번을 봤을 때 보자.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A, B가 있는데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랑 같대. 그러면 일단 요거를 해석하면 지금 이 둘은 뭐야? 무슨 관계니? 바로 나와야지. 대답이? 얘네들 무슨 관계니? 역수관계지. 밑과 진수가 바뀌어있는 형태니까 얘를 바꾼다 친다면 요거 뭐야?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 전체 역수니까 얘 로그 A의 B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니까 얘가 얘지. 뭐야? 역수관계네. 그지? 그러면 얘는 얘다라고 놓으면 로그 A의 B의 전체 제곱이 1이다 라고 만들어지지. 이제 맞아? 자,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이 1이래? 근데 지금 문제에서 A와 B가 서로 다른 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 중에서 누가 맞겠어? 마이너스 1이 맞겠지. 이걸 관성적으로 그냥 1이겠거니라고 하면 안 돼. 왜? 요거는 뭐야? A와 B가 서로 같은 수일 때잖아. 이거 안 되지. 얘가 맞지. 로그 A,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A와 B의 관계가 요런 형태구나. A와 B는 역수관계구나. 라는 게 나오지.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애를 쓱 보니까 4A 플러스 9B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역수관계니까 아무거나 쉽게 가자. B 대신에 뭐 넣어도 돼? A분의 1. 그지? 그럼 요식은
4a 플러스 a분의 9로 바뀔 거고 요거 보고 산술기하가 안 떠오르면 그게 문제지. 그치? 요렇게 생겨 먹었는데 최대 최소 문제에서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누가 뭐래도 산술기하에 들어가야지. 요렇게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2. 됐죠. 자, 다음 140번. (1보다) 큰 세실수 ABC가 있는데 로그 C의 A 대 로그 C의 B가 3대 5다. 이때 저 값을 구하시오. 그럼 저 값을 딱 봤을 때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얘들아? A와 B의 관계만 알면 돼, 맞니? 그지? A와 B가 실제로 몇인지도 필요 없어. A와 B가 아까 했던 것처럼 A랑 B가 무슨 관계인지, 뭐 A가 B의 역순이, 뭐 A가 B의 뭐 제곱이니, 요딴 것만 알면 돼, 그지? 자, 그러면 요거 가볍게 너희가 알고 있는 비례식 계산해보자. 3 로그 C의 B는 5 로그 C의 A다. 그러면 로그끼리 묶어주고 숫자 돌려주면 로그 C의 B를 냅두고 로그 C의 A. 그럼 이쪽은 3분의 5. 요 정도로 바꿀 수 있겠지? 괜찮지? 시연아,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분수 아니네로 바꾸고 싶어. 로그 A, A의 B. 맞나? 밑변환 공식 거꾸로. 얘를 밑이 C인 로그로 바꾼 게 이거잖아. 그럼 얘를 1로 돌릴 수도 있어야지. 이거 잘해야 돼. 얘들아. 밑변환이 여기서 1로 가는 것도 많이 하지만 요렇게 돼 있는 거 로그 그냥 너희 머릿속에 뭐가 있으면 돼. 로그끼리 나눠쓰면 약분밖에 없잖아. 그지? 로그끼리 나눠쓰면 못해. 그럼 로그로 분수꼴이 나왔다. 분모에도 로그, 분자에도 로그가 있어. 그러면 이거 계산 못해. 이대로 냅둬야 돼. 원래는. 근데 얘네 둘이 밑이 같잖아. 그럼 이렇게 바꿔야지. 오케이? 이해됐지? 다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니까 로그 A의 B가 3분의 5구나. 야 근데 로그 A의 B가 있잖아 거기에. 됐네. 끝. 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식이 9 로그 A의 B 플러스 10 로그 B의 A. 계산합시다. 9 곱하기. 자, 얘는 써있는 그대로 3분의 5 쓰면 되고, 플러스 10 곱하기. 이거 대신에 몇 쓰면 돼? 세민아? 얘가 5분의 3이야. 얘는 뭐야, 그러면? 3분의 5. 아이씨. 5분의 3. 해서 15 더하기 6. 정답 21. 그래서 방금 문제는 밑변환 공식 반대로 쓰는 거 요거였고 나머지는 어렵지 않았지. 다음 141번 x가 로그 9의 63이다. 자,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y라고 하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쪼개보자. 다행히도 63은 7 곱하기 9잖아. 그러니까 이거 쪼개면 로그 9의 7 더하기 로그 9의 9니까 1로 볼 수 있지. 그러면 이거 1에다가 로그 9의 7은 1보다는 작은 수잖아. 로그 9의 9가 1이니까.
그럼 이거 1점 몇이지? 그럼 요걸 좀 얍삽하게 풀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 로그 9의 1이 0이고 로그 9의 9가 1이니까 로그 9의 7은 그래도 이쪽에 가깝겠거니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 그지? 요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요 정도로 해도 상관은 없을 거야. 큰 문제는. 그래서 결론은 얘가 1점 몇인 거는 알겠는데 지금 얘랑 가장 가까운 정수를 y라며. 그러면 이 1점 몇은 이 0, 1에 가까운 거야? 2에 가까운 거야? 2에 가까운 거지. 그지? 그래서 y가 2다. 됐나? 그러면 끝났지? 구하라는 게 현아 여기서 어떤 포인트에서 안 된 거야? y를 1로 했어? 요거지? 이거 어떻게 푼? 이제 바로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함? 이거 몇이냐고? 3루트 7? 맞네. 이거 바로 되니? 다들? 이거 안 되는 사람 있나? 전체 수의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이 같아지면 슥 할 수 있잖아. 근데 3과 9니까 연관성이 있지. 그럼 얘를 9로 만들어도 되고 얘를 3으로 만들어도 되고 편한 쪽으로 하자고. 그러면 3으로 만들게. 그럼 요거 3에 로그 3으로 바꿨어. 그때 우리 이것도 했었지. 로그에서 밑과 진수의 동일한 거듭 제곱을 쓰면 그게 그거다. 그럼 그 지금 9가 3이 됐다는 건 루트 씌웠다는 소리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루트 씌우면 되지. 똑같은 수야. 반대로 여기서 밑과 진수를 똑같이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똑같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지? 이거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편해. 그래서 요거 슥 해서 루트 63 3루트 7 그리고 뒤에 거는 9 정답. 자, 피아노 건반을 보면 얘들아 뭐 이렇게 쭉 있다 쳤을 때 여기가 도야 여기가 레겠지. 그럼 도 다음에 바로 레냐? 아니지. 여기 검은 것만 있잖아. 그래서 도에서 도 플랫 갔다가 레로 가지. 이 정도는 알잖아. 플랫이 미안. 샵. 고참.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잘 보면 도에서 하는 높은 레음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 실제로는 문제에서 지금 반음 올라갈 때마다 진동수가 2의 12분의 1제곱배가 된다라고 한 거잖아. 그럼 이거 반음으로 따지면 몇 음 올라간 거야? 2음 올라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도의 지금 주파 진동수가 440Hz라면 도샵이 여기에서 440에 2의 12분의 1제곱이고 그 다음이 레지. 그럼 레는 얘가 한 번 더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너희가 할 일은 요거 계산하는 거지. 됐니? 지금 문제에서 반음 올라갈 때마다 진동수가 증가됐으니까.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440도 굳이 껴서 로그에다가 이 전체에다 로그를 붙일 이유는 없잖아. 440은 나중에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의 포커스는 누구만 2의 6분의 1제곱이 몇인지만 보면 돼. 그거 몇인지 안 다음에 마지막에 440 곱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2의 6분의 1제곱은 몇일까? 라고 했을 때 뭘 알 수 있겠지. 근데 계산은 못 하잖아. 6제곱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6제곱이 아니잖아. 그지? 6제곱근 6이니까 이게 몇인지가 알고 싶어. 자,
지수가 이상해서 지수가 더러워서 얘가 몇인지를 모를 때 하는 방법이 뭐다? 얘한테 상용 로그를 한번 쓱 붙여보는 거다. 모르니까. 자, 그래서 얘한테 상용 로그를 쓱 붙여봤더니 얘는 6분의 1 로그 2지. 근데 거기 표를 보면 로그 2의 값이 0.3이라고 쓰라고 주어졌지. 보이니? x가 2일 때 로그 x는 0.3이다 라고 했으니까 로그 2가 0.3이라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3이지. 그럼 0.3은 10분의 3이니까 6분의 1에다가 10분의 3을 곱한 20분의 1. 즉 요거 100분의 5, 0.05지. 맞잖아. 로그 2가 0.3이잖아? 근데 거기 6분의 1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6분의 1에다가 10분의 3을 곱했으니까 20분의 1. 즉 0.05. 됐어? 자, 근데 이제 다시 또 반대로 돌아가야지. 지금 우리가 알아낸 게 지금 결론은 이거지. 로그 2의 6분의 1 승이 0.05다 라고 알게 된 거잖아. 근데 거기 표를 다시 보면 상용 로그 값으로 0.05가 누구래? 1.12의 상용 로그 값이 0.05다 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얘가 로그 1.12라는 얘기지. 문제에서 거기 표에서 로그 1.12가 상용 로그 값이 0.05다 라고 줬잖아. 그러면 최종 결론은 얘다 라는 결론이지. 그래서 내가 알고 싶었던 2의 6분의 1 제곱은 몇이다? 1.12더라. 그래서 최종 정답은 440에다가 우리가 찾아낸 2의 6분의 1 제곱 대신에 1.12를 곱하면 되지. 요거는 해야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정답 492.8이 나오겠다. 질문 더 있을까? 좀 어지간한 건 다 푼 것 같네. 자, 됐으면 넘겨서 치수함수. 자, 치수함수에서 뭐 기본적인 얘기들은 얼추 했었고 살짝 복습하고 쉬었다가 문제에 들어가자. 오늘 딱 지수 방정식 전까지만 하자.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지수함수의 기본 개념들 다시 복습해 보자면, 자, 지수함수는 다른 함수랑 비교했을 때 특징적으로 너희가 잡아야 되는 게 있었어.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거. 밑이지.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밑. 왜? 그 밑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가장 큰 성향이 바뀌니까. 밑이 지금 여기서 y는 a의 x승이라고 했을 때 밑인 a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뉘게 되고 1보다 크면 증가함수,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외우는 거 아니지? 얘들아, 당연한 거지. 1보다 큰 수를 계속 곱하니까 커지겠지.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하니까 작아지겠지. 당연한 얘기. 그래서 증가함수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감소함수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했었고, 자, 그래서 밑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고, 근데 여기서 추가할 게 밑에서
딱 보고 밑이 1보다 크네 작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심해야지. 어떤 얘? 예를 들어 y는 2에 마이너스 x승 요런 애들. 요거 밑이 2라고 봐야 돼? 아니지. 2분의 1로 봐야 되지.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 너희가 했던 것처럼 x, 지수에 있는 x의 개수가 음수면 양수로 바꿔줘야 너희가 알고 있는 요렇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요 땅꼴이 나온다면 너희는 마땅히 요렇게 바꿔줘서 이거 감소함수네 라고 알아먹어야지. 요거 주의해야 됐었고. 다음 첫 번째로 밑이 중요했다면 그 두 번째로 너희가 따져야 되는 건 두 번째로 따질 거는 뭐 떠올려? 그렇지. 유리함수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유리함수에서 중요했던 거. 점근선이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유리함수는 쉽게 말해서 가로선도 있었고 세로선도 있었지. 점근선이. 근데 지수함수는 가로선밖에 없어. 위아래만 정하면 돼. 좌우로 움직이는 건 의미 없어. 그래서 두 번째로 할게 점근선. 그래서 이 점근선을 통해서 유리함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유리함수 그려야 돼. 그럼 점근선의 교점좌표만 잡으면 그 다음은 1, 3이냐 2, 4냐만 찾으면 되는 거였잖아. 딱 틀이 정해지는 거잖아.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야. 점근선이 정해지면 딱 틀이 정해져. 이 선 위에만 그리면 되겠구나. 이 선 아래에만 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잡히거든. 그때 이 점근선을 파악하는 방법은 뭐만 보면 되겠어? 위아래 상하만 있으니까 Y축 평행이동값만 보면 되겠다. 즉 만약에 y는 2의 x승이 있었어. 그럼 얘는 배운 대로 증가함수고 점근선이 x축이지 그대로. 이 값이 절대로 0 이하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얘의 그래프가 점근선을 y는 0으로 쓴다면 x축으로 쓴다면 그래서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치자.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좌우로 움직이는 건 그냥 움직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y좌표 구할 거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너희가 중점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뭐다? y축 평행이동 값인 3이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그래프도 위로 3칸 올라가듯이 점근선도 위로 3칸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너희가 파악해야 될 건 점근선이 y는 3이구나. 증가함수네? 올라가겠지. 끝. 그래서 디테일은 y좌표만 찾아주면 되고. 이런 거야. 이해됐지? 점근선. 그래서 딱 점근선만 잡아주고 체크하면 된다. 다음 이 두 개가 포인트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 그러면 너희가 그래프를 좀 깔끔하게 그려야 된다. 4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 이딴 것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맨날 하던 짓 y절편을 찾아준다. 또는 지수꼴이니까 밑이 어떻게 더럽든 간에 이거는 사실 지수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많이 볼 텐데 밑이 막 더러워. 아니면 지수가 더러워. 그래도 너희가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값 하나 알 수 있잖아. 밑이 아무리 더러워도 얘들아 지수가 0이면 그 값은 1이잖아. 그러니까 y절편을 찾을 때도 있고 지수가 0 되는 x값을 찾을 때도 있어. 요거는 그때그때 다를 거야. 문제 풀 때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타 등등으로 해서 너희가 지수함수를 봤을 때 밑이 몇인지 확인하고 그래서 밑이 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파악한다. 다음 점근선호를 통해서 이 그래프가 어느 영역 안에 그려지겠거니 라고 따진 다음에 디테일한 건 y절편이나 지수가 0 되는 x값을 통해서 체크해준다. 이게 끝이야. 됐지? 자, 추가적으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쉽시다. 여기서 얘들아 밑이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거든? 171번에서도 볼 수 있는데 171번에서 자, 그래 이런 것까지 다 알았어.
지수에 있는 x의 개수가 양수로 바꿔준 다음에 증가감소를 따지는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바꿨을 때 밑을 보고 이거 감소함수네. 바꿨을 때 밑을 보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네 라고 막 하면 안 돼. 그게 171번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너희가 봐야 되는 게 대칭이동이지. 맨날 나오잖아.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항상 나오니까. 뭔 소리냐? 거기 171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y는 2의 x승이 있었어. 이거는 누가 그려도 증가함수지. 근데 여기서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어. 그러면 이거 밑이 마이너스 2가 아니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밑이 마이너스 2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써야 맞지. 그래? 그럼 요거는 2의 x제곱을 한 뒤에 걔의 부호를 바꾸세요 라는 뜻이지. 맞니? 물론 그렇게 해석은 안 하고 함수에서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뭐 한 거야? x축 대칭 이동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잘 보이게 표현하자면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지 않니?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y는 꼴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요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은 똑같은 얘기고 여기에서 이것들로 갈 때가 x축 대칭 이동한 거지. 그러면 그래프를 보자. 얘 그래프는 알다시피 요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얘네 둘의 그래프는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하는 거잖아. 접는 거잖아. 그럼 어디에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얘든 뭐 얘라고 하자. 어차피 결과물은 얘니까. 얘 밑이 2잖아. 밑이 2지만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잖아. 내려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배운 게 맞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맞아. 근데 여기서 대칭이동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그려봐야 알아.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 그냥 요거 보고 밑이 2네. 이거 괄호 없으니까 밑이 2야. 라고 해서 증가함수네. 라고 하면 안 돼. 그려보면 알잖아. 이거 그려보고도 이거 증가함수네. 라고 하면 그건 문제 있는 거고. 얘를 통해서 x축 대칭이동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누가 봐도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네.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으면 된다고. 조심하면 된다고. 어차피 얘들아 둘 중 하나잖아. 둘 중 하나잖아.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그려보면 돼. 알겠지? 물론 당연히 이거보다 복잡한 그래프들이 문제에 나오겠지. 너희 학교 시험 문제에선. 절대값도 붙일 거고 우리 앞에서 함수에서 많이 했었던 fx인데 식이 두 개야. 하나는 뭐 지수함수고 하나는 뭐 무리함수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별의별 게 나오겠지만 여튼간에 지수함수 단독으로는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잖아.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갑시다.